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 정약용의 고전 수필 작품인 수오제기라는 작품을 분석하고 정리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선 수오제기 제목이 좀 생소하죠? 무슨 말일까 아마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수오제기라는 말은요, 나를 지키는 집에 대한 기록이다 라는 뜻이에요. 나를 지키는 집. 좀 뭔가 생소하죠? 이 글은 참고로 한문수필이에요. 자, 감상의 길잡이부터 내려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감상의 길잡이를 보시면 정약용의 수호제기는요, 정약용의 큰 형이었던 정약현이 자신의 집에 붙인 당호란 말은 집에 그 현판으로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그 현판에 기와집 같은 곳들에 그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한문으로 멋있게 이렇게 글자를 써놓잖아요. 그게 당호예요. 거기에 수오제라는 이름을 써놓게 되죠. 그걸 통해 얻은 깨달음을 쓴 고전 수필인 거예요. 정약용의 큰 형이었던 정약현이 집을 짓고 거기에 당호로 수호제, 나를 지키는 집 이런 이름을 써붙인 거죠. 그걸 보고 아니 왜 집 이름을 저렇게 지었을까? 라고 이렇게 궁금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호제라는 이름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해서 그것을 통해 아 그래 나를 지키는 게 참 무엇보다 중요한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죠. 그래서 반성과 사색의 결과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호제기는 뜻을 정확히 알아둡시다.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그 당호, 그러니까 그 집의 현판에 붙이는 이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글쓴이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엔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현상적 자아에 대비되는 본질적 자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상적 자아는 내가 현실 속에서 그냥 현실에 맞춰서 그냥 막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자아라면요. 본질적 자아는 나의 원래 본래적 자아의 모습. 그 본질적 자아가 어떻게 보면 이 작품 속에서는 내가 지키고 간직해야 할 나의 내면이죠. 그래서 내가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고 미혹, 유혹에 빠지려 할 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든든한 기둥 같은 것이 바로 본질적 자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글쓴이는 본질적 자아, 내면적 자아가 유지할 때 비로소 바람에 흔들리거나 유혹당하지 않겠다는 깨달음을 통해 그 큰형님이 지은 수호제라는 이름에 지은 속뜻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거라서요. 이 작품 속에는 그래서 이런 반성과 성찰의 행위,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사진 속에 그 정약용이 마당 위에 서 있고 집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성찰과 깨달음을 얻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자, 그럼 구체적인 핵심 정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갈래는 한문 수필. 원래 한문으로 적혔던 걸 지금 우리의 한글로 번역을 한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수오제기에서 기라고 붙어 있잖아요. 이런 형식을 수필에서 기라는 양식으로 얘기를 해요. 보통 자신의 생활이나 체험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적은 글을 기라고 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성격상으로 보면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생각해보는 회고적인 글, 그러면서 수호제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아 그래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해서 반성적인 내용도 있고요. 여기에 교훈적인 수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재는 형님의 집에 그 당호에 붙인 수오제라는 이름이 바로 제재가 되겠고요. 주제를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되는데요. 참된 나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 이 말은 즉 참된 나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 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내 자신의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어때요? 누가 여기서 이런 말하고 또 저기서 저런 말하면 귀가 솔깃해서 이렇게 쏠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 글의 필자는 자기의 중심을 확고히 가지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자아, 즉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글의 특징은 의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구성으로 방식으로 글을 구성했어요. 의문을 제기했다는 거는 의문을 던진다는 건 뭐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수호제 이 이름은 큰형님이 자기 집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이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의문을 던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라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보니까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되돌아보게 되고 정말 자기를 지키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깨달음을 전하려고 하는 수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작품의 구성은요, 크게 4단 구성, 4단 구성으로 볼 수 있는 기승전결의 4단 구성인데요. 이 작품의 구성. 기에서는요, 수호제라는 이름에 대한 의문을 가져요. 이제 본문을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우선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볼게요. 그러면서 승에서는, 그럼 왜 나를 지켜야 할까?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전에서는요, 나를 잃어버렸던,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너무 세상의 어떤 그 욕심에 따라서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내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진 않았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는 수호제에 대한 깨달음의 기록을 적는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주제가 바로 이 사진 속에 글자가 있죠.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 즉 나의 마음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중요하니까요. 수호제기의 제목의 의미, 어떤 의미? 나를 지키는 집에 대한 기록이란 뜻이에요. 말뜻은. 그래서 눈앞의 이익이나 쓸데없는 욕심, 지위, 감정의 마음을 빼앗겨 나를 잃기 쉬우니 이를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건 본질적 자아를 더 잘 알고 지켜야 한다는 의미. 즉 참된 나를 잘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는 이 대조, 차이점에 의한 대조의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대조의 방법을 통한 수호의 의미를 탐색했는데 나를 지킨다. 자, 천하만물은 없애지 못하는 것도 있고 대체가 가능한 것도 있다. 이런 글이 나와요, 본문에. 그 말은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요, 뭐 없어지더라도 새로 또 사면 되는 거고요. 대체할 수 있죠. 그래서 천하의 만물은 굳이 뭐 지킬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나는 달아나기를 잘하면 내 마음을 얘기하죠. 본질적. 또 출입이. 늘 출입이라는 건 들어가고 나가는 거죠. 내 마음속의 생각이 막 수시로 바뀌고 이렇게 변할 수 있으니까 쉽게 떠날 수 있으며 한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모른다. 그러므로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선 이 천하만물이라는 것과 나를 대조해서 천하만물은 뭐 물건들은 뭐 잃어버리더라도 또 사거나 아니면 뭐 찾아서 또 되찾거나 하면 되지만 나라는 거는 나의 마음은 한번 이렇게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쉽게 찾기 쉽지 않다. 그래서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해서 대조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나를 구분을 하는데요. 나를 현상적 자, 즉 겉으로 드러난 우리가 외면적 자, 현실 속에서 현실에 부딪혀 살아가는 현실적 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글의 필자는 수호제, 나를 지킨다는 건 누구를 지켜요? 즉 본질적 자아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직하고 지켜야 할 자아의 내면을 얘기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본문 내용을 볼 건데요. 여러분들 그 교재를 같이 보셔도 되고요. 여기 본문의 화면을 활용을 하셔서 보셔도 됩니다. 자, 본문 보시면요. 수호제는, 자, 여기 일부러 뜻을 써놨어요. 자신을 지키는 집이라는 뜻은 형님이 자신의 형인 경약형인데 자신의 집에 이름 붙임 당호이다.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의문을 제기했다고 했죠. 자, 이상하게 생각했다.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나와 굳게 맺어져서 떨어질 수 없는 가운데 나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현상적 자와 본질적 자는 분리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건데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 굳이 지키지 않더라도 어디로 가겠는가? 아니 나의 마음이 어디로 가? 내 속에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상한 이름이다. 이러면서 형이 왜 수호제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이상하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런 독백체를 통해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독자의 궁금증과 흥미를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독자들을 이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고 또 독자 자신에 대해서 또 반성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설득력과 공감을 얻는다는 거죠. 수호제라는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의문이 일어났던 거죠. 여기가 기고요. 승으로 가면 내가 장기로 이제 유배가 되었었던 과거를 떠올려요. 이 이름을 의문을 가지면서. 그는 곧이어 이제 거기에서 보시면은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할 게 없으니까 이제 학문 연구에 매진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귀양온 후 혼자 지내면서 생각해보다 갑자기 이 의문점에 해답을 얻게 됐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벌떡 일어나 스스로 이렇게 말하였다. 뭔가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이 귀양당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그 귀양지에서 열심히 학문 공부에 매진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아 그래 수호제라는 이름은 이런 의미겠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건데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대조스였다고 했죠.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는 어떻게 해요? 지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여기서 보시면 내 밭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꽃나무, 과일 이런 것들도 뭐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물건들을 얘기하지만요. 하지만 여기에서 그러면서 천하 만물은 지킬 필요가 없다. 예를 통해서 주장했지만요. 그런데 오직 나라는 것만은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그러니까 언제 드나들고 나갈지를 예고 안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마치 바닷물결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닷물처럼 수시로 출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친밀하게부터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마음이 떠나버린다는 거죠. 자, 아마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마음이란 건 내가 조종하는 건데 왜? 라고 할 텐데 우리가 주변의 유혹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친구들이 전화가 와서 야 아이 공부 조금만 덜 하고 이제 우리 놀다가 하자 머리도 식혀야 되는 거야 뭐 이런 말을 했다고 근데 아 그래? 그것도 괜찮은 일리가 있는 말인데 그래서 내가 먹었던 마음을 금방 또 접어버리고 친구들과 놀러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때요? 마음은 쉽게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정약용은 바로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을 울리는 뭐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어도 떠나가며 눈썹이 새까맣고 하얀 미인이 요염스러운 모습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혹을 해도 쉽게 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우리는 세상의 그런 유혹 속에 흔들리기 쉬운 나약한 존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 실과 끈으로 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으려. 그러니까 이건 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실제 실과 끈으로 마음을 맬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그러면서 나가 쉽게 떠나간다는 말은 역설적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승이고요. 자, 기승, 이제 전이 조금 길죠. 그래서 작자 자신의 자문을 통한 자신 스스로를 묻는 것을 통한 성찰이 바로 전에 나타난대요. 다 읽긴 좀 많으니까 중간중간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나는 즉 나를 잘못 간직했다 잃어버렸던 자다 이런데요. 여기서 나는 현상적 자라면 여기서 나는 지켜야 할 자, 본질적 자예요. 시험에서는 가끔 A, B 해놓고 뭐 주관식으로 쓰라고도 나오고요. 의미상 같은 것끼리 묶인 거를 찾으라고도 해요. 여기서 두 번째 있는 나가 본질적 자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잘못 간직했다 잃어버렸던 자다 이러면서 자신이 그 자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유배를 당하고 또 했던 과거를 떠올리면서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즉 지난날을 반성하는 말이고요. 그 지난날에 대한 회의, 후회 및 스스로에 대한 자책을 담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렸을 때는 과거가 좋게 보여 10년 동안 과거 공부에 빠져들었고 그러다 결국 처지가 바뀌어 과거에 급제해서 높은 벼슬까지 올라서 입심양명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녔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이렇게 내가 뭐 벼슬살이에서 막 정신없이 다니다가 귀양을 또 당하게 되고요. 그 정치 싸움에 휘말려서 그래서 대나무 숲에 와서 멈추게 됐다는 건 강진이라는 곳에 유배당했다는 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때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때 나는 결국 현상적 자인데 이때 나를 본질적 자를 제대로 잡아두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내 자신을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성찰이 드러난 거죠. 나는 또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가 이러면서 그 귀양 온 곳에 대한 귀양지에서 자신에 대한 모습을 반성하는 내용이 지금 이렇게 음영 처리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도 나는 나를 잃고 남의 지방으로 왔는데 역시 나를 붙잡고 그곳에서 함께 머물렀다. 그러면서 오직
나의 큰형님만이 본질적 자아를 잃지 않고 단정하게 수호조에 앉아 계시니 본디부터 지키는 것에 있어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나는 나를 잃어버렸었는데 이 정약용 자신은 자신을 스스로 잃어버리기도 했었는데 형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형님이 왜 이름을 수호제라고 붙인 까닭을 알게 됐다는 거죠. 큰형님은 언제나 아버님께서 내게 태연이라고 어린 시절에 이름을 지어주셔서 오직 나의 태연, 즉 본질적 자아를 지키려고 했다. 그래서 내 집에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라고 형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부분을 나오죠. 그래서 수호제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어떻게 보면 큰형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버님께서 항상 나에게 태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또 오로지 어린 적의 이름이 태현이었나 봐요. 그래서 오로지 내게 태현을 지키라 했다. 그래서 내가 거실에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이다 라고 해서 당호를 붙인 이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형님의 수호제라는 그 당호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맹자의 말을 인용을 해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맹자께서 어떻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 본문을 한번 좀 보시면요.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가? 라고 했을 때 몸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몸은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킨다는 거죠. 즉 몸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크다. 여기서 몸은 본질적 자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큰형님께 보이고 이것을 내가 말한 내용을 큰형님께 보이고 수호제의 기록으로 삼는다. 글쓴 창작 동기가 나타났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수호제의 기로 삼았다라서 마지막이 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승전결의 사단 구성이고요. 글이 고전 수필이다 보니까 약간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 이해하기 쉽게. 큰형님께서 수호제라는 그 집에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왜 자기를 지키는 집이 그 많은 이름 중에 이상하네? 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자신의 귀양당했던 과거를 떠올려 보니까 그래, 나를 지키는 건 무엇보다 중요해. 세상의 만물들은 쉽게 잃어버려도 찾거나 대체할 수 있지만 나는 한번 잃어버리면 그럴 수 없잖아. 이렇게 대조하면서 결국 자신을 잃어버렸던 과거의 삶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형님의 그 수호제라는 당호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돼서 이 글을 기록하게 됐다. 이런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호제기라는 글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한 15분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꼭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정리도 해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